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다양한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사각함수를 함께 공부했고요. 또 각 함수의 그래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사각함수의 덧셈 정리, 그리고 합성 등을 공부했고요. 단순히 이런 것들을 캘큘러스적인 측면에서 계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프로도 살펴보았습니다. 사인이나 코사인 곡선, 탄젠트 곡선,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이 더하기로 이어질 때 심지어 우리가 사각함수의 덧셈 정리, 이를테면 사인의 x 플러스 y 그 그래프가 어떤지를 살펴보았죠. 그런 경우에는 4차원으로, 3차원으로 그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인 함수에 들어있는 변수가 두 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변수가 두 개인 경우라면 우리가 3차원으로 뭔가 그려야 되죠. 그래서 3차원 그래프도 살펴보았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께서 수학을 푸시면서 아마 그동안에 고등학교 때 많은 수학을 손으로만 푸셨을 텐데 이제 대학에 와서는 여러분께서 그런 수학적인 여러 가지 심볼이라든가 아니면 연산을 실제로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시도 하시고요. 또한 요즘 웹사이트에서 뭐 데모스.com 그런 데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다양한 함수들을 실험해 볼 수도 있고 또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다양한 그 함수에 대해서 미분값이나 적분값을 실제로 그 컴퓨터가 구해줍니다. 한번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직접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그리고 함수의 특성 중에 주기성과 대칭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특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입니다. 지수 함수는 뭐죠?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밑이 지수 상수 2죠. 그리고 x가 이 지수 상수의 지수로 올라갈 때 이것을 지수 함수라고 부르죠. 자, 여기 밑 이 지수 함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 이것이 뭐죠? 그 무리수 있죠.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소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면 나중에 여러분 리밋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이를 다시 한번 여기서 정의해 보면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 플러스 x의 x분의 1이죠. 그리고 이것을 정리를 하면 x가 리밋 0으로 가고 1 플러스 x분의 1에 x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 함수를 보시면요. 함수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x가 음수에서 양수로 쭉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요 2가 지금 2.718이죠. 자, 이것이 만약에 x가 0이 되면 얼마 되죠? 모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0이면 자 이를테면 x에 이게 0이면 뭐지요? 무조건 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이렇게 1을 지나는 이런 곡선, 매끄러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2는 독립변수 x가 증가할 때 매우 빠르게 증가하며 저 x가 무한대로 갈 때 2x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즉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X는 독립변수 X가 감소할 때 매우 빠르게 감소하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자 X가 0으로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적인 증가, exponential growth, 그리고 지수적인 감소, exponential decay 등등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수학적이든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든 좀 빨리 그러니까 x가 증가하는데 그보다 훨씬 y는 빨리 증가한다라고 표현할 때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테크니컬 텀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함수를 조금 뜯어보겠습니다. x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지를 조금 더 이해해 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께서 실제로 x값을 넣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실제로 이 값이 왜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지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 마이너스 3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 2의 마이너스 3은 뭐죠? 자, 2의 3승분의 1이죠? 자, 2의 마이너스 2승은 어떻습니까? 2의 2승분의 1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밑이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자 2.718의 3승이기 때문에 한 27보다 좀 작은 수가 될 겁니다. 26. 얼마만 되겠죠? 자, 이건 어떻죠? 자, 2.7의 제곱이면은 한 8점 혹은 7점 얼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7점 얼마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밑이 어떻습니까? 밑이 줄어들고 있죠?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이 줄어들면 사실 분모가 줄어들면 분자 같은데 분모가 줄어들면 값은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2의 영승은 1이고 항상 2를 지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모든 수의 0은 자 1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수함수 2의 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금 더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x를 좀 볼까요? 2의 마이너스 x는 오른쪽에서 그림 3.15에서 보시는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고요. 그래서 x가 음수 쪽으로 쭉 갈 때는 y쪽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증가하고 있고 또 x가 양의 방향으로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증가할 때는 매우 빠르게 감소하는 것이죠. 보시면 x가 증가할수록 y는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어떻습니까? 0으로 수렴합니다. 0이 되지는 않고요. 0으로 아주 가까이 가는 것이죠. 반대로 자 x가 감소할 때는요. 감소할 때는 이쪽으로 감소하는 거죠. y쪽으로 빠르게 증가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요. 자, 이 마이너스 x는 무한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수적인 증가라고 부릅니다. 자, 지수함수는 사실은 공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보통신공학에서도 이 2를 매우 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2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수함수는 좀 꼭 이해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자, 우리가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y = 2x는 이렇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렇게 x가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면 빠르게 자, y가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인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x가 음의 방향으로 갈 때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와 같이 말입니다. 예, 그렇죠? 자, 이것은 어떤 그래프인가 하면 y = 2x분의 1 이 그래프와 같죠? 그래서 이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거나 이 그래프나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자, 만약에 자, y = 마이너스가 2의 x 앞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래 그래프는 이거였죠? y = 2x 승이었는데 이번에는 y = 마이너스 2의 x승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와 같이처럼 자, x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을 이룹니다. 대칭을 이루고요. 자, 만약에 원래의 y = x 플러스 2의 x 승에 플러스 1이면 어떨까요? 이것이 그대로 y축을 끼고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보라색 선이었으면 그것이 y = 2의 x승이었는데 자, 여기다가 플러스 1 자, 개수를
자, 플러스 1을 해주면 이 전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겠죠. 마이너스 1을 하면 전체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에 2라는 계수를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이것이 Y축과 가까워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2의 X승에 붙어있는 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Y축으로 가까이 붙겠죠. 자, 만약에 원래 이런 그래프에서 우리가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X의 절대값을 씌우면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부분이 항상 양이겠죠? 자, 여기 보시면 X가 0보다 원래의 이 함수는, 원래의 2의 X승의 이 함수는 0을 기점으로 해서 양의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었고, 자, X가 0일 때는, 자,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걸쳐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절대값이라면, X가 항상 0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보라색이 그래프가 Y축을 이루해 대칭을 이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룰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절대값이 씌워진 이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여기 회색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것은 없어지고요. 요 Y축에 있는 이 X가 0보다 작은 요 부분이 대칭을 이룰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의 마이너스 절대값 x의 그래프까지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예제는 아주 쉽게 푸실 수 있겠죠?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는 어땠는지 기억나시죠? 자,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맨 밑이 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자, 대칭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x가 절대값이 씌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 원래 이런 그래프였는데 자, 대칭을 이루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x가 지금 항상 0보다 크죠? 여기가 0이고요. 지금 여기가 0이고 이게 1일 겁니다. 자, 요것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죠? 1이 될 겁니다. 자,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께서 실제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함수 fx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gx를 그리고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이런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였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그래프였죠? 요것이 1이었고요. 자, 이것이 0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x축 방향으로 자, 2만큼 이동시키고요. y축 방향으로 자, 1만큼 평행이동한 함수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일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로그 함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미 고등학교 때 여러분께서 로그 함수를 잘 배웠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떠한 상수 a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는 1이 아니고요. a는 0보다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하면 자, a는 x승이고 그리고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a를 x번 곱하면 b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2의 3승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고 얘는 얼마지요? 얘는 8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또 쓸 수 있는가 하면 로그 기호로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하면 로그의 a의 b는 x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 a를 몇 번 해야 b가 되느냐, a를 몇 번 곱해야 b가 되느냐라는 거죠.
이를테면 로그의 2의 8은 뭐죠? 3이죠?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자, 2를 몇 번 곱하면 자, 8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3번 곱하면 2를 3번 곱하면 8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로그를 이용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많죠. 여러분께서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시면 자료 구조를 공부하게 되는데 자료 구조에서 트리, 특히 바이너리 트리를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 바이너리 트리는 어떤 것인가 하면 맨 꼭대기에 어떤 루트 노드가 있고요. 그리고 각 노드는 자, left 혹은 right의 차일드를 갖습니다. 이 노드도 역시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이런 식으로 어떤 자식 노드를 갖습니다. 자, 이것이 트리라는 구조입니다. 자, 각 레벨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각 레벨을 정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이것은 0번째 레벨, 이것은 1번째 레벨, 이것은 2번째 레벨, 얘는 3번째 레벨, 3번째 레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벨만 가지고도 우리가 각 노드에 도대체 몇 개의 노드가 있는지를, 최대 몇 개의 노드가 있을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 0번째 레벨에서는 2의 0승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레벨에서는 2의 1승이고 또 두 번째 레벨에서는 2의 2승이고 세 번째 레벨에서는 2의 3승계의 최대 노드수를 갖는 거죠. 자, 2의 0승은 1, 하나죠. 그 2의 1승은 2개, 하나, 2개. 2의 2승은 3, 2의 2승은 자, 4죠. 자,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2의 3승은 8개입니다. 자, 좀 달리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면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레벨에서 최대로 갖는 노드 수를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자, 어떤 노드에서는 최대 8개의 노드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번째 레벨일까요? 로그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의 자, 2의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2고요. 최대 갖는 노드의 수가 8이라면 얘는 얼마죠? 3. 자, 세 번째 레벨입니다. 그렇죠? 자, 최대 어떤 레벨에서 갖는 최대의 그 노드의 수가 4라고 하면 자, 로그의 2의 4는 얼마죠? 2죠? 그러면 두 번째 레벨이죠?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트리에 로그하고 지수를 이용해서 자, 이 바이너리의 그 성질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를 풀어볼까요? 만약 최근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꽤 많아서 이 전염병 확산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 비슷한 문제입니다. 만약 코로나19에 걸린 한 사람이 매일 3명씩 전염시키는 전염력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단 하루 위에 늘어나는 환자가 100명이 되는 때는 언제인지, 며칠째이고 그때까지에 걸린 총수는 얼마인지 풀라고 하면 자, 우선 100명으로 늘어나는 시점,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이 늘어나는 시점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첫날에는 한 명이 걸리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어떻죠? 하루가 지나면 3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틀째가 지나면 자, 그것이 9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2의 3의 지수승으로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00명으로 확 늘어나는 시점은 언젠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이 늘어나는 시점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자, 로그의 하루에 늘어나는 숫자가 3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얼마인가 하면 자, 4.1 얼마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흘이 지나 조금만 지나면 하루에 100명이 그 시간에 100명이 확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에 걸린 그 총 환자 수는 얼마가 되나요?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더하기 3의 4.1 xx승. 이때가 이 수가 바로 이때까지 4.1 xx
번째 날, 이날까지 걸린 환자의 총수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그와 지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볼 수 있었고요. 자, 로그를 조금 더 이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밑을 생략해서 그냥 로그 x로 표현하죠. 그리고 로그 x면 그냥 상용 로그, 그리고 밑이 1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이 지수상수인 2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밑을 생략하면 이렇게 L, 자,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이 밑이 뭐라는 얘기죠? 이것은 로그 2의 x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 2를 생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로그의 성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요. 로그의 성질은 아마 여러분께서 배우셨다시피 지수의 성질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로그 A, 밑이 A고 XY일 때 로그는 이거는 로그 AX 플러스 로그 AY죠. 이와 유사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지수의 성질 중에서 A의 X 곱하기 A의 Y고 이것은 뭐라고요? A의 X 플러스 Y였습니다. 이를테면 2의 2승 곱하기 2의 3승은 2의 5승이었죠? 예, 그거와 아주 유사합니다. 자, 뺄셈 여기 보시면 로그 A의 X분의 Y는 로그 AY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의 로그 AX죠. 자, 지수의 성질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이와 같은 거죠. 이를테면 자, A의 X 마이너스 Y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요거를 다시 이용해 보면요. 자, 요겁니다. 자, 이것을 자, A의 X 마이너스 Y는 A의 X 플러스 마이너스 Y가 되는 것이고, 자, 요거를 이용해서 A의 X 곱하기 A의 마이너스 Y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의 X의 A의 Y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 A의 Y분의 A의 X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지만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우리가 자, 지수, 그러니까 로그 안에 있는 요 x분의 y는 자, 각각을 로그 y, 로그 x로 나눈 다음에 빼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예로 들어볼까요? 로그 ax의 m승은 m의 로그 ax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로그의 자 2의 8의 2승이라고 합시다. 자, 이것은 얼마인가요? 자, 요거 안쪽을 계산해 보면 로그의 2의 64가 되는 거죠. 2가 몇 번 돼야 64가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 6일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하나 아니면 자, 이것을 앞으로 빼서 2의 로그 2의 8이 되는 거죠. 이거 얼마죠? 3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제곱이 되어 있는 안쪽에 m승으로 연결된 것은 바깥으로 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로그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가 어떠한 밑에 몇 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의 성질에서 자, 위에 요 지수를 더한 것은 어떻게 되죠? 각각을 지수를 곱해서 나누는 곱하거나 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아래 것도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로그 A의 m승은 자, m의 로그의 AA이고 이것이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1승을 하면 A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비슷하게 나머지 두 개도 여러분께서 한번 풀어보시는데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자, 로그 A, B는요. 자, 밑이 같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로그에 자, x라는 밑이 있고 a가 있고 로그에 x에 b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밑은 어떤 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밑이라도 상관이 없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색깔을 다르게 해서요. 자, 이곳에 예를 들어 보면 자, 로그에 2의 8은요. 똑같이 로그를 밑을 2로 더 봅시다. 로그의 2의 8과 로그의 2의 2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얼마가 됩니까? 이것은 자 1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얼마 되죠? 3이 되죠? 그래서 3이 됩니다. 자, 이건 뭐가 되죠? 그냥 3이죠? 예, 2의 3승은 8이니까요. 그래서 서로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이 통일될 수 있으면 자, 이러한 로그는 자, 분자 분모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 두 개 정도 더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8 마이너스 로그 2의 4분의 1이고요. 로그의 2의 16입니다. 이것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를 몇 번 곱하면 8이죠? 3번 곱하면 8이죠? 2를 몇 번 곱하면 16일까요? 4번 곱하면 16입니다. 이것은 아주 쉽게 구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나누기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로그의 2의 4분의 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로그의 2의 1 빼기 로그의 2의 4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0이고 이것은 뭡니까? 2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끝났죠? 그래서 3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 3이 얼마가 됩니까? 이것은 9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볼까요? 이것은 조금 난해해 보일 수 있는데 자, 우선 자연로그 2 자, 2의 2승이고요. 자, 2의 2승입니다. 자, 이건 뭐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로그의 2의 2승이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1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거를 고치면 자, 이것이 지수로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2의 자연로그 2고 얘는 1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1이죠? 그러면 2의 2승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그의 법칙을,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쉽게 문제들을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로그의 그 밑이 될 수 있는 이런 성질을 가진 A가 있습니다. 1이 아니고 양수 A에 대해서 다음 지수함수를 역함수로 구하여라. 이것은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y가 있고요. y 이퀄 ax가 있는데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y는 x로, x는 y로 바꾼 다음에 y에 대해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보면 y의 a의 x는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꾸면 x 이퀄 a의 y가 됩니다. 그리고 지수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y는 자 로그의 밑에 a가 들어가고 x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것에 요 y 이퀄 ax 지수 ax의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관계를 보면, 자, 자연 로그 x와 그리고 지수 함수 ex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역함수 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선 ax, y equal x에 대해 대칭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이것이 y equal ax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었고요. 또 우리가 자연 로그 x를 구해보면은 x를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되는데, 자, 이것은 두 개가 역함수 관계이므로, 자, y equal x 요 직선에 대칭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들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께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x 플러스 y equal 3x 마이너스 2y인데, 자, 요걸 이용해서 아래 것을 풀라는 것이죠.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지금 자, x나 y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안에 있는 것들을 단순화시켜서 자, 로그의 마이너스는 뭐죠? 로그의 마이너스는, 자, 우리가 뭘 이용하시면 되는가 하면 로그의, 자, a의 x분의 y는 뭐죠? 로그의, 자, 밑은 똑같고요. y 마이너스 로그의, 자, a의 x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로그끼리 서로 마이너스가 돼 있죠? 그러므로 안에 있는 걸 잘 정리하시면, 자, 이런 모양이 될 테고, 이런 모양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자, 괄호 2, 자, 요 안에 있는, 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주면 계산이 될 겁니다. 자, 풀이를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함수의 마지막 주기인 함수의 특성을 살펴봅시다. 특히 주기성과 대칭성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성은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가 특정한 주기를 갖는다는 것이죠. 주기를 갖는다는 의미는 물론 아래에서 정의하겠지만 어떠한 함수 값이 주기마다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칭성은 x축이나 혹은 xy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 그러한 함수를 가리키는 것인데, 대칭성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칭인 함수들이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혹은 합성이 될 때 어떤 모양을 갖는지를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주기성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기성과 주기 함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되는 주기적인 패턴이 나타날 때 이를 주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정의하는데 그 함수가 만약에 p인 주기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자, 임의의 x에 대해서 임의의 x의 함수값이 이와 같을 때, 자, p만큼 x에 더한 함수값이 같은 경우, 자,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자, 임의의 x에 대해서, 자, fx와, 자, x에다가 p를 더한 값의 함수값이 같은 경우를 우리는 주기적인 함수다, 혹은 이 함수의 주기는 p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래에 그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그 함수는, 자, x스타에 대해서 또 x스타 플러스 p에 대해서 우리가 y값을 정의할 수 있겠죠. y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스타에 대해서는 지금, 자, y값이 이렇죠. 그래서 이것이 y스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자, x스타 플러스 p에 대해서도 y값이 어떻습니까? 동일한 값을 갖죠? 그렇습니다.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P라고 되어 있는 이 지점의 X값도 역시 Y값도 이렇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똑같이 이것을 P만큼 이동한 이 지점도 역시 Y값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인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함수값을 보는데 어떠한 특정한 상수 P마다 반복되는 함수값을 갖는다면 그것은 주기적인 함수이고요. 그리고 이때의 함수의 주기는 P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기함수는 아래와 같은 재미있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주기함수 fx,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fx는 x에다 p를 더한 값도 역시 fx랑 같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이 함수는 주기가 p인 주기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함수에다가 앞에 p에다가 어떤 수를 n을 곱하더라도 사실은 같아져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시면 우선 앞에다 2를 곱해 봅시다. 2를 곱한 요것이 되는 것이죠. 요것이 되는데 자 여기 이 p는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자 이것은 f에다가 p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이 하나의 주기를 그냥 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fx 플러스 p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p는 그냥 하나의 주기를 지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fx 플러스 p는 앞에서 정의에 의해서 그냥 fx죠. 그리고 fx 플러스 p 같은 경우에 3 곱하기 p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 우리가 이것을 3p를 2p 플러스 1, 1p로 할 수 있습니다. 자 2p 플러스 그냥 p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fx 플러스 2p에다가 p만을 한번 더한 것이죠. 따라서 요만큼이 지금 그냥 fx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만큼이 남는 건데 앞에서 우리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fx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자 우리가 fx는 주기가 p라면은 그냥 mp라고 해도 mp와 서로 같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어떠한 주기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fx 그리고 fx 플러스 p인 p가 주기인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p 앞에 어떠한 n을 곱하더라도 그 함수는 원래 함수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sin 함수입니다. sin 함수고요. sin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함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주기가 뭐죠? 주기가 지금 2파이죠. sin이 2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2파이를 자, 2파이를 더해도 주기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자, 원래의 함수에다가 sin x 플러스 이번에는 2를 곱하겠습니다. 2를 곱해서 2파이를 해도 함수는 똑같죠? 앞에 3파이를 해도 똑같고요. 4파이를 해도 똑같습니다. 자, 이것은 원래의 2파이인 함수에다가 어떠한 값을 앞에 p 앞에 곱해도 원래 함수와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기함수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주기함수를 나타낼 때에는 n을 곱하지 않은 가장 작은 p를 기본 주기로 삼습니다. 자, n을 곱하지 않은 가장 작은 p를 기본 주기라고 합니다. 자, 주기함수의 특징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주기 앞에 어떠한 값을 곱하더라도 그것은 원래의 주기함수와 같아진다는 것이죠. 예, 한번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함수들의 기본 주기를 구하여라. 첫 번째 1번 fx는 sin 2x입니다. 자, 원래의 sin 주기는 2파이죠. 근데 지금 sin에 곱하기 2x 했기 때문에 원래의 주기가 2배 빨라지는 겁니다. 2배 빨라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2배 빨라지기 위해서는 주기가 반으로 줄어야겠죠. 따라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원래의 2파이에서 2배 빨라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파이입니다. 파이가 sin 2x의 기본 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삼각함수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sin x 플러스 cosine 2x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sin 3x 플러스 cosine 2x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두 함수의 각 함수의 주기를 구한 다음에 각 함수들의 주기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자, gx 같은 경우에는 sin x의 원래의 주기는 2파인데 그냥 x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 주기는 2파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코사인 2x의 주기는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얼마죠? 2파이죠. 그래서 2x로 됐기 때문에 2배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파이와 파이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죠? 파이죠. 자,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볼까요?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사인의 3x의 주기는 얼마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2파이 나누기 3 하시면 되겠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자, 2파이 나누기 2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의 2파이가 이것의 주기고요. 자, 코사인 2x는 그냥 파이가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파이와 2파이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시면요. 자, 3분의 2파이가 어떻게 늘죠? 3분의 2파이는 자,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자, 3분의 6파이, 3분의 8파이로 느는 거죠. 그런데 자, 요것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곳의 주기는 자, 파이, 2파이, 3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뭘까요? 지금 요거죠. 최소 공배수는 좀 보시면 이게 얼마입니까? 2파이고 여기가 2파이죠. 그래서 자, 요 최소 공배수 요것은 그래서 2파이가 자, 3번 문제 hx의 기본 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사인 곡선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곡선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그 x에 얼마를 곱하느냐에 따라서 주기가 배로 빨라지거나 혹은 뭐 3배로 빨라지거나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곱해지는 그 배수만큼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구하시면 될까요? 원래의 기본 주기에 자, 곱해지는 것만큼 나누어 주면 우리가 기본 주기를 구할 수 있고요. 두 개의 서로 다른 합성 함수가 두 개의 서로 다른 함수가 합성될 경우 자, 어떻게 된다고요? 각각의 함수의 주기, 기본 주기를 최소 공배수로 구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분의 2 파이였고요. 파이였으니까 각각의 배수를 쭉 구해서 최소 공배수를 우리가 구해서 자, 기본 주기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수의 주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함수의 성질 대칭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칭성은 우함수와 기함수로 나뉩니다. 우함수는 자,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y축의 대칭인 함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의미를 따져보면 자, 어떤 함수에 x를 집어넣는데 자, 그 x를 마이너스를 쳐서 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그 함수에 집어넣어도 값이 같더라는 것이죠. 자, 왼편에서 보시면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이미 x가 있는데 그것의 함수값을 구해요. 근데 그것이 자, 요 fx y 값이라 합시다. 그런데 그 x에다가 마이너스만을 그대로 쳐서 함수값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구하면 그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원래의 fx 값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자, x 값을 서로 부호를 바꿔서 함수값에 함수를 집어넣어도 그 함수값은 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함수의 특징이죠. 자, 기함수는 원점의 대칭인 함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의 정의를 보시면 자, 원래의 함수값에서 x를 집어넣어서 넣은 함수값과 다시 말해서 아래에서 보시면 자, 우리가 어떠한 자, f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죠. 자, x에 마이너스를 쳐서 구한
함수값이 있습니다. 그것이 f-x라고 합시다. 이것은 원래의 그냥 x값, 자, 양의 x값에 함수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를 한 값, 다시 말해서 y축으로 대칭을 만든 함수값과 같다는 것이죠. 자, x값에서 우리가 fx를 구하는데 마이너스를 치게 되면 이것이 y축으로 대칭을 이루죠. 이 값과 같을 때 이것을 기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기함수는 이렇게 정의됐죠.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와 같다는 것이죠. 또 같은 의미가 뭔가 하면 fx는 마이너스의 f의 마이너스 x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함수의 정의죠. 자, 이곳의 성질을 조금 더 이해해 보면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함수와 기함수의 성질을 보시면 우함수끼리 합하거나 혹은 더해도 합하거나 빼도 그것을 우함수라는 것이고요. 기함수끼리 합하거나 빼도 기함수라는 겁니다. 자, 우함수끼리의 합이나 차는 우함수이고, 그리고 기함수끼리의 합이나 차 역시 기함수라는 것이고요. 우함수의 곱 혹은 목 역시 우함수이고, 기함수의 곱하고 목 역시 우함수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함수와 기함수의 곱이나 목은 나누는 것은 기함수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앞에서 우리 보신, 자, 이러한 우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우함수죠. 그냥 y축으로 우리가 이것이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기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함수는 x축에서 y축으로 이런 식으로 대칭을, 그러니까 0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곱을 만들어 보면, 자, 이렇게 마이너스와 여기서는 플러스죠.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혹은 나누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자, 어떻습니까? 플러스 쪽은 곱하거나 나누거나 부호는 바뀌지 않죠. 단지 마이너스 쪽에서, 이 마이너스 쪽에서, 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양의 y값과 음의 y값을 곱하거나 나누면 음의 y값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 원래의 이 x, 요 모양은 사라지고, 자, 요 녹색, 요 모양을 따라갈 겁니다. 따라서 우함수와 기함수의 곱이나 몫은 기함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성질을 증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함수의 곱은 우함수이다. 우함수와 기함수의 곱은 기함수이다. 이것을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두 기함수의 곱은 우함수이다. 기함수를 한번 두 기함수를 정해 볼게요. 자, f가 있고 x가 있는데 이것은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x일 것이고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마이너스의 fx는 뭐라고요? f의 마이너스 x와 같습니다. 또 다른 기함수 g를 만들어 보면, 자, g가 있고요, x가 있고 g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이건 똑같은 의미로, 자, 마이너스 g의 x는 뭐라고요? g의 마이너스 x라는 겁니다. 두 기함수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기함수의 곱을 만들어 보면, 자, f의 x, 자, 이거는 곱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우함수라는 것인데, 자, 이걸 좀 풀어보면, 자, 여기다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자, h의
x라고 합시다. 그런데 자, 우함수의 특징은 무엇이죠? 이것이 결국 우함수라는 건데 이 함수가 만약에 hx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우함수라는 것인데 우함수는 결과적으로 h의 x는 뭐와 같습니까? h의 마이너스 x와 같은 것이죠. 이걸 증명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함수의 곱 fx와 gx의 곱이 자 이런 특징이 있으면 자 이것이 두 기함수의 곱은 우함수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풀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 자 요거를 h-x를 여기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h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자 f의 마이너스 x 곱하기 g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시면요.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f의 마이너스 x 그리고 g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그리고 마이너스 gx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마이너스의 fx에 자 마이너스의 g의 x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이미 기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뭐죠? 결과적으로 플러스죠. 그래서 얘네들은 f의 x와 g의 x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것이 뭐죠? 이것이 h의 x죠. 그러면 우리가 h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결과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h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기함수의 곱, 자, 두 기함수 fx 기함수, gx 기함수를 곱했더니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함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풀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우함수와 기함수의 곱은 기함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군요. 이건 첫 번째고요. 자, 우선 기함수의 정의가 뭐죠? 기함수가 우리가 이렇게 h가 있으면 기함수의 정의는 자, 이것을 마이너스 x라는 값과 마이너스 h의 x라는 값과 같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함수는 자, fx를 우함수라고 자, fx를 우함수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함수이기 때문에 fx는 마이너스 x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g는 이번에 g를 이제 기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자, 마이너스 x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의 g의 x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우함수, 하나는 기함수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증명할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요걸 증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hx가 뭔가 하면은 자, f의 x의 g의 x죠. 자, 여기다가 이제 h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g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f의 마이너스 x가 fx죠. 이 부분이 f의 x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은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마이너스 gx가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g의 x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부호가 자 마이너스의 f의 x의 g의 x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2의 h의 x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것이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h의 마이너스 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의 hx로 변하죠. 그것은 기함수의 성질입니다. 따라서 자, 우함수와 기함수의 곱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이 된다고요? 기함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했던 얘는 뭐가 된다고요? 기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에서 우리가 증명한 겁니다. 자, 다음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판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앞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것은 함수의 합으로 되어 있고요. 자, fx는 함수의 합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게 뭐죠? 이게 우함수죠. 자, 요거를 fx는요. 지금 하나는 gx 플러스 hx로 표시할 수 있고요. 여기서의 gx는 뭐라고요? x의 제곱이고 h의 x는 그냥 3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hx와 gx를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자, gx는 어떻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함수고요. 자, hx는 3 어떻습니까? hx의 3도 역시 이것이 이게 3이죠. 이거 역시 우함수입니다. 그래서 우함수와 우함수를 더했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그냥 우함수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뭔가 하면 자,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함수는 어떻습니까? 자, f의 x에서 이것은 f의 마이너스 x가 우함수죠. 그리고 기함수인 경우에는 f의 이게 우함수고 이 기함수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의 fx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fx가 나오면 그것은 뭡니까? 우함수이고요. 마이너스 x fx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fx가 나오면 이것은 기함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판단해 보면요. 자, 첫 번째 f의 x가 x의 제곱 플러스 3인데 여기다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자,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여전히 그냥 x죠? x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에 제곱을 해도 얘는 여전히 그대로 x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여전히 뭐 나옵니까? fx가 나오죠. 따라서 이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우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함수 특징을 가졌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2번하고 3번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fx가 우함수이고 gx가 기함수라 할 때 다음 함수들의 값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판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각 함수들의 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f 동그라미 f 이건 뭐죠? fx의 결과적으로 fx의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함수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이것이
마이너스 hx라면 뭡니까? 기함수이고요. 그냥 x라면 뭐죠? 이 우함수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것이 기함수이고 이것이 우함수입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 1번을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우리가 h라고 할게요. h의 x는 자, f의 동그라미의 f 합성함수 x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자, f의 fx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보면 자, h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f의 합성함수 f 마이너스 x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f의 마이너스 x에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fx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함수라고 그랬는데 우함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는 뭐가 똑같습니까? 그냥 f의 x와 똑같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f의 x와 같습니다. 이건 뭐죠? 그냥 f의 x죠. 지금 원래의 hx는 뭐였죠? 요거였죠? 이거와 값이 똑같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지금 우함수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h나 그냥 x를 집어넣은 h나 서로 값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함수라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2번과 3번을 여러분께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써 3장 다양한 함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 다양한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사각함수, 또 함수들의 합성 등을 공부했었고요. 특히 사각함수의 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산술적으로 어떤 캘큘러스적인 방법으로 함수들의 변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들을 그려봤고요. 또 주기성과 대칭성이라는 함수의 특성들도 역시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함수의 극한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